승소시 3.81달러라는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꽤나 괜찮아 보이는 가격대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바로 2025년까지 3.81달러로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참 개인적으로는 2025년까지 3.81달러라는 가격을 보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는 길어봐야 내년 2023년 5월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못해도 3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패소하게 되면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겠지만 지금의 기조로 보았을 때 패소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얼마 전 리플사와 SEC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한 가지 유의미한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미 법원이 리플사를 지지하는 파트너사들의 아미쿠스 브리프 요청을 승인하게 된 것이죠. 여기 아미쿠스 브리프의 경우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발적 소견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는 SEC, 미국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혹여나 지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려는 판사의 배려일 수 있으니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재료이며 유리하게 합의만 되더라도 충분하게 XRP를 기반으로 한 미니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완전하게 늦가을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봄과 가을은 정말로 없어지는 걸까요? 참 아쉽기만 한데, 크립토 마켓 또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3% 하락한 19,12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에 이더리움은 1.43% 하락한 1,27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0.79% 하락한 0.48달러, 8위의 에이다는 0.14% 하락한 0.36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이더리움의 더미너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40.1%, 1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57.18%를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이제 숏 포지션이 53%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최근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가 또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이 CPI 수치에 대한 반응은 주식 및 금속 그리고 암호화폐를 하락시킨 광범위한 위험 시장에서의 대규모 매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CPI 이후 조금씩 상승하였었는데, 이것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암호화폐, 즉 메이저 코인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정체성의 정의를 가졌습니다. 화폐처럼 가치 교환의 수단이다, 아니다, 디지털 금이다, 아니다, 에너지다 등 터무니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장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비트코인이 지난 1년 반 동안 높은 CPI 수치보다 잘 나간 것에 대해 약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죠.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글로벌 기관의 징후를 더 많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유엔의 경우는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계속되는 금리 인상은 개발도상국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경고를 하였는데,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세계 전망, 경제 전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준이 급격한 금리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밝히게 됩니다. 이 IMF의 한 임원의 경우는 연준의 정책이 세계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IMF의 위원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의 경우는 이제 연준이 정책에 매우 신중하고 나머지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이 제닛 옐런 장관의 경우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미 국채 거래가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였는데 현재 연준 입장에서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참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자니 미국의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고 진퇴양난, 난공불락,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과연 내년 현재 연준이 뿜어내고 있는 금리 인상의 기조를 바꿀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크립토 마켓의 가장 최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채굴업자들인데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시장의 약세 모습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가동시키는 게 손해인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 채굴기들 대부분이 현재 미가동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외신 전 세계 수십만 대 암호화폐 채굴기 미가동 상태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대 암호화폐 채굴기가 현재 미가동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 스파크의 매트 슐츠 대표의 경우는 미국 내 약 25만에서 50만 대의 채굴기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을 하였으며 채굴 서비스 업체 룩소 테크놀로지 COO 에단 베라의 경우는 9월 기준 전 세계 미가동 채굴기는 27.6만 대 정도라고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추정치는 업계 관계자마다 서로 달랐지만 미가동 물량이 많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서 채굴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전기세는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그널들은 이제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채굴자들이 버텨줘야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 긍정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바닥 가까워 다음 주기 35,000달러 지지선 형성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닥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할 때 다음 주기의 지지선은 35,000달러 선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근거로 비트코인 대 USD 월별 차트에서 2014년과 2018년의 약세장에서 나타났던 스토캐스틱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저점인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전 상승 플래그 위에 또다시 상승 플래그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경우 다음 지지선은 35,000달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비트코인의 저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35,000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여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명확성이나 리플사와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현물 ETF의 승인 중 하나라고 이번 연도 안에 정해지게 된다면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이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XRP의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7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 전망이 나와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리플 SAC와의 소송 승소 시 XRP 3.81달러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영국 금융정보업체 파인더닷컴이 55명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리플 XRP가 SA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 XRP의 가격이 2025년까지 3.8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는 0.98달러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io PR 및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책임자 디온 기욤의 경우는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를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가 재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리플과 머니그램과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XRP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제 승소 시 3.81달러라는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꽤나 괜찮아 보이는 가격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바로 2025년까지 3.81달러로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참 개인적으로는 2025년까지 3.81달러라는 가격을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는 길어봐야 내년 5월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 시 못해도 3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패소하게 되면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겠지만 지금의 기조로 보았을 때는 패소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얼마 전 리플사와 SAC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한 가지 유의미한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미 법원이 리플을 지지하는 파트너사들의 아미쿠스 브리프 요청을 승인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미쿠스 브리프의 경우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발적 소견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는 SEC, 미국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혹여나 지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려는 판사의 배려일 수 있으니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재료이며 유리하게 합의만 되더라도 충분하게 XRP를 기반으로 한 미니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기나긴 시간 동안 XRP 투자자 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리플사와 미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질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되며 XRP 투자자들이 여태 흘린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 쉽지 않은 크립토 마켓 상황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경제 상황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비트코인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윙클보스 형제인데요. 이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제미니 거래소의 경우는 아일랜드 최초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제미니 거래소는 아일랜드에서 개인과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얼마 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는 13개국의 블록체인 지갑인 삼성월렛을 출시할 것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국가들의 암호화폐 제도권화로 보면 되는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죠. 이는 국내에서도 이미 농협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메이저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 이제 구글에서 2023년 초부터 클라우드 결제 수단에 암호화폐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 이 소식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는데 이 소식의 의미는 단순히 구글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구글이 하면 일단 다른 기업들도 모두 따라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애플 역시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9월 이루어진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에 이제 머지 업데이트 이후 예상보다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실망스러웠죠.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 월가의 유명 은행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 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게 되는데 실제로 이더리움 머지 이벤트 이후 줄곧 하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역시 머지 이후 가격이 책정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머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로 이미 이더리움은 너무 큰 상승을 보였었죠. 이 장기간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경제 상황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마음처럼 되지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투자하기에 적기다라는 것을 말이죠. 남들이 망했다고 할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가 오히려 투자의 매력도가 투자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때임을 잊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